당장 전화 거셔서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계속 문의 주셨던 경희대 논술 과연 독학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우리 지역에 꽤나 유명한 논술 학원이 있다, 혹은 내가 믿고 맡길 만한 과외 선생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당장 전화 거셔서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초 합격자랑 예비 합격자, 불합격자 사이에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문장의 수도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뉘앙스구나, 주제가 이거겠구나 정도는 대부분 파악을 해요. 그럼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봤을 때 사실 답변에 적혀 있는 전개 방식이라든지 혹은 불필요한 문장이나 제 키워드의 유무, 그리고 좀 더 나은 어휘 또는 같은 문장을 썼더라도 이거의 순서에 따라서 글이 잘 읽히고 안 읽히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거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논술 전문가 분들이에요. 많은 글들을 읽어봤고 많은 합격자들을 보면서 이거 주장은 잘 찾았어. 근데 이 문장은 너무 불필요해. 사실 안 써도 되는 문장이고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문장이야, 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문장 진짜 잘 썼는데 이 키워드에 대해서 주장이 없어. 이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디에나 쓰일 수 있는 문장이야, 라는 버려진 문장을 찾는 거라든지, 혹은 능력 계속 능력만 반복되잖아. 이거 다른 어휘로 바꿔 쓸 수 있지 않아? 라고 어휘를 제안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혼자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과외, 학원, 이거를 강추하는 건 아니고 제가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첨삭입니다. 첨삭. 내가 쓴 답안을 선생님이 봤을 때 혹은 선생님이 제안하는 답안과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이게 내 수준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데 사실 제가 진짜 안타까워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내가 선생님 저 주장 잘 찾고 답변도 잘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답을 봤을 때 제가 과연 진짜 잘 쓴다 라고만 대답을 할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경우에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지문 분석을 한다든지 그냥 첨삭 대충 한다든지 그런 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진짜. 그럴 바엔 독학을 하는 게 맞아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등록을 하시는 걸 강추드리는 거고, 그런 것도 없고 학원이나 과외에 대한 불신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 스스로 논술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많이 써볼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독학 가능합니다. 사실 저 자체도 학원이나 과외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했어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은 포기했고. 논술도 제가 학원을 진짜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이제 한두 번 첨삭을 받고 이렇게 할 바에 그냥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막 지문 분석도 그냥 대충 해주는 그런 학원식의 수업 방식이 너무 싫어서 저는 그 시간을 차라리 그 시간에 배를 쓰더라도 독학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하루에 몇 시간도 없어요. 사실 논술을 준비할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논술만 썼던 것 같아요.
수능이 7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논술에만 투자하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주일에 2번, 딱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수험생들한테 얼마나 큰 시간인지 알아요.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과한 요구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독학을 하신다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약 3시간에서 4시간 공부하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3시간, 4시간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과연 내가 잘한다, 잘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듣고 여러분 독학해서 경희대 갑시다. 일주일에 2번을 할 건데 첫 번째 날은 문제를 푸는 거. 그리고 2번째 날은 이거를 복습하고 다시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한 회를 가지고 일주일 이틀을 쓰시는 거예요. 필기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준비물은 거의 검정펜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1200자 원고지를 문방구에서 팔아요. 그런 것들 뭐 800자 사지 마세요. 1000자, 1200자 사서 그 작은 칸, 그 정도 칸이 실제 시험장에서 주는 원고지 크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시간을 재고 풀 때도, 그리고 재지 않고 풀 때도, 그리고 모범 답안을 필사할 때도, 그리고 지문을 다시 분석을 하고 제작성을 할 때도 이 펜과 원고지를 그대로 실전처럼 이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시간을 정확히 재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경희대 시험은 2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마이너스 10분 하시고 문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보듯이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전에 가면 되게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그래서 최대한 10분을 빼고 1시간 50분에 푸는 거를 저는 드리는 편이고, 이게 어렵다 싶으신 분은 그래도 2시간에는 확실히 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자리 이동하지 않고 논제 1, 논제 2 각각 푸는 것도 안 돼요. 논제 1부터 2까지 한꺼번에 풀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 동안만큼은 반드시 집중해서 풀어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정확히 재고 문제를 푼 다음에 내가 한 것까지 체크를 하고 끝내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고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이제 시간을 재지 않고 다시 지문 분석을 해보고 답안을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때 답안은 아직 보지 마시고 그냥 지문을 다시 보고 답안도 그냥 다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시간이 있다면 이렇게 지문 분석을 했겠구나. 내가 좀만 알고 있었다면 더 정확히 이렇게 풀 수 있었겠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라서 자,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시간이 있었다면 내가 이 지문을 확실히 보고 답을 찾아낼 수 있었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간을 재지 않고 내가 중심 문장도 찾아보고 보충하는 내용도 찾아보고 그리고 답안도 다시 작성을 해보면서 아, 이렇게 쓸 수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절대 아직은 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쓸 수 있고 이런 어휘들도 발휘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 재고, 두 번째는 시간 재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범 답안을 확인을 하면서 나의 답이 맞았는지, 그리고 모범 답안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뽑았고 어떤 어휘들을 사용을 했는지와 비교해 보면서 체크하는 게 첫째 날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거가 지문에 대한 나의 독해 능력, 그리고 시간 단축을 위해서 썼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이 글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습입니다. 모범 답안이 경희대는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자, 모범 답안이 중요한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 정도는 써줘야 합격을 하는 답안이라는 거를 학교에서 제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연습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가끔 모범 답안을 안 봐도 된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럼 대체 뭐를 보고 공부를 하는 거죠? 나를 믿고 하는 건가? 자, 어쨌든 지금부터 중요한 게 모범 답안을 필사하시는 겁니다. 자, 필사란 그냥 그 답안을 그대로 따라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술술 쓰는 게 아니라 한 문장씩 구조도 보고 전개 방식도 보고 어떤 어휘를 썼는지 내가 이 주제에 나도 찾았는데 이거를 과연 나와 다르게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를 꼼꼼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아주 한 땀 한 땀 적어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문장씩 따라서 작성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게 한번 작성이 완성이 된다면 외운다고, 이 답안을 외웠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그냥 써보는 겁니다. 혼자, 보지 않고. 물론 답안은 방금 필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모범 답안 필사는 몇 번을 하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공부할 때 최소 3번, 3번씩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됐어. 다시 쓰는데도 좀 어려워 싶은 거는 저는 더 쓰고 또 쓰고 반복해서 씁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힘든 작업이에요. 왜냐면 진짜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이게 과연 공부를 하는 건가 싶지만 자연스럽게 그 글 쓰는 게 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범답안 필사하시는 거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모범 답안을 보면서 지문을 바탕으로 이 모범 답안에 있는 이 문장이 지문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긴 글 중에서 얘가 뭐를 뽑아서 답안에 작성했지? 까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범 답안을 필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논제 2 같은 경우에는 요약이라든지 뭐 분석하는 거,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어떤 어휘를 사용해서 어떤 순서로 전개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범 답안 필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필사를 했는데도 너무 어려워. 그러면 횟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해가 되고 스스로 학습이 됐다 느낄 때까지 필사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문을 재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아까 지문과 답안을 분석했을 때 지문의 이 부분이 중요했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지문을 분석을 해보고 답안을 다시 나의 답안으로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답안을 아는 상태에서 새로 뽑은 지문을 분석을 해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막 다시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게 맞는 부분이에요. 안 되는 부분은 여전히 있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지문을 반복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답안을 제작성하실 땐 모범 답안 없이 내가 다시 이 지문을 보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두 갈씩으로 쓰여져 있고 어느새 모범 답안과 비슷한 문장 전개 방식과 어휘를 사용해서 답변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가끔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생님, 모범 답안을 필사하고 답변을 작성해 보니까 너무 모범 답안이랑 똑같아요. 이게 내 실력이 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실제 시험장에서 그 문장 전개 구조와 내가 썼던 어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면서 시간도 단축되고 답변도 논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약간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항상 논술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한 지문을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다시 작성을 하고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답안을 제 작성을 계속 시키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쓰고 한 번만 봐도 이 부분 이상하네? 내가 봐도 첨삭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문장 이렇게 쓰면 더 좋겠다를 스스로 연습하는 게 논술을 준비할 때 정말 가장 베스트 공부법입니다. 똑같은 지문 하나를 가지고 모범 답안 필사부터 내 생각의 답안 제작성, 지문 재분석까지 이렇게 하시면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실 건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진짜로. 독학하실 때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절대 없어요. 말이 좀 이상했는데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읽고 쓴 사람이 무조건 논술에서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시간을 정확히 재고 푼다. 실전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재지 않고 지문을 다시 내가 될 때까지 분석을 해보고 답안도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범 답안을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수업을 듣게 된다면, 과외를 하게 된다면 이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지문의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실 때 뭐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는지를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범 답안을 보면서 필사하는 거 그대로 따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따라 쓰면서 이제 따라 쓸 때도 정확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런 구조고 이런 어휘를 사용을 하는구나 까지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범 답안을 덮어둔 채로 그 답안을 외워서 쓴다고 생각하시고 작성을 또 해보고 그러고 네 번째로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다시 분석하고 나의 답안을 다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때 얼마나 걸리실 것 같으세요? 사실 이렇게 하시면 한 지문을 하는데 7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대로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딱 7시간만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독학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사실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 해보겠다는 생각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게 너무 무리가 있다 싶으신 분들은 2번을 좀 생략을 하셔도 괜찮아요. 시간 재지 않고 지문 분석하는 거를 좀 생략을 하시고 시간 정해서 푸는 건 동일하게 그리고 모범 답안 필사 하는데 그 횟수를 좀 줄이시던지 하시고 답안 제작성 하는 것도 좀 줄이시던지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죠. 정확히 재고 풀 때 한 번, 그리고 모범 답안을 보고 그리고 필사하는 거 한 번, 그리고 답안 제작성하는 거 한 번. 그러니까 사실 한 지문을 최소 4번 정도는 다시 작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최소 4번입니다. 오늘도 제 수업이 이해가 쏙쏙 되셨다면 다음 수업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행복은 경희대에 있잖아요. 그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진짜 남은 48일 화이팅해서 논술 공부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경희대 올 수 있도록. 오해하실까봐 마지막으로 드리는 얘기를 하자면, 뭐 학원이나 과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독학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진짜 많이 써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학원이나 과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세 번째 모범 답안을 확인하면서 제가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범 답안의 이 부분이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왔는지, 그리고 지문의 중심 문장을 이 단어로 바꿀 때 이런 단어도 쓸 수 있구나, 이런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사실 혼자 일일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휘에도 약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캐치해 줄 수 있는 좀 이런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학원이나 과외를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학원보다는 과외가 훨씬 더 낫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내가 이런 거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많이 작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